영국에서 21세기판 금주법을 시행을 합니다. 자, 2009년생부터는 이제 담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평생 담배를 못 사는 법안을 제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무엇보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이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21세기판 금주법과 비교가 될 정도의 법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참고로 영국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쪽에서도 이 법안을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금주법이 뭐냐? 자, 이게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났는데, 자, 일단 1900년도 초반은 미국에 어땠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위스키를 아침에 따서 매 끼니마다 위스키를 아주 마시면서 요게 남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남자의 상징이었던 약간 마초이즘이 결합된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특히 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 시기에 위스키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아보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머리가 아파, 두통 있어. 야, 그러면 약국 가면 뭐 주냐면 위스키 마셔 임마. 그러면은 내가 또 속이 메스꺼. 어제 술 마셨더니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또 속이 안 좋아. 그러면은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위스키 마셔 임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약국에서 위스키를 약으로 팔던 시기가 단순히 위스키가 술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정을 주는 약으로, 사랑으로 인정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인데요. 근데 이 시기에 이런 술을 사랑하던 문화와 더불어서 역효과, 역시너지를 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1914년대부터 19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의 마초적인 모습이 조명받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PTSD 혹은 전쟁 후유증, 셀쇼크가 겹치면서 가정폭력이 굉장히 빈번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걸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시대상에는 그것이 만연하면서 당연하던 시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돈 번 걸로 위스키 사서 마시는 게 당연했던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이게 작은 모임 단위로 시작됐는데, 자, 작은 모임 단위로 나 어저께도 내 남편이 나 때렸어, 술 마시고 때렸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서자라고 얘기하면서 금주 운동이 시작됐는데 곧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주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렸던 남자들은 금전적으로나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남성들은 윤리적으로나 이들의 목소리를 막을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힘으로도 밀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바로 캐리 네이션, 나라를 캐리한다, 캐리 네이션이라고 하면서, 자,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술집을 깨부시던 사람이 있어요. 장판파의 장비 같은 존재가 혼자서 10명이 넘는 남성들이 있었던 바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이거를 아주 손으로 때려 부시는 결과를 나왔던 그런 10명의 남성들도 입을 다물게 했던 존재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남편을 잃었던 그녀는 첫 번째 남편을 술로 잃었거든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독으로 잃었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혼자서 깽판을 쳐버렸고, 또 이런 시대에 여성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고, 그에 따라서 금주법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했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준비가 됐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자, 1917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추진을 해서 1920년 1월 1일부터 여성의 참정권 부여와 함께 전국에 금주법이 실행되게 되게 됩니다. 자, 이 금주법이 뭐냐? 0.5%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있다면 주조 금지, 판매 금지라는 건데요. 자, 이 0.5%는 게 얼마나 작은 양이냐면, 자, 여러분들 과일 주스 사 먹잖아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빵 먹을 때 발효된 빵들 있잖아요. 발효된 식품들, 이 모든 게 알코올이 미량이나마 들어가 있으면 0.5%를 넘는 것들이 꽤 됩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0.5% 넘는 게 질비해. 그리고 지금도 사실 시중에 파는 무알코올 제품들이 보통 0.5%, 0.7%가량의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주가 7%고 와인이 12, 13%야.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정말 얼마나 엄격하고 실험 정신이 넘치고 말도 안 되게 준비가 안 됐던 정책이 바로 이 금주법 볼스티드 법안이 바로 이 시기에 나오게 된 금주법입니다. 자, 근데 이 금주법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국 사회에 미쳤어요. 자, 실질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학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물은 바로 이 알카포네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알카포네라는 인물이 금주법 시대에 사람들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싶어 하니까 이 사람이 뒤에 있던 마피아들을 이용해서 몰래 술을 제조를 해서 요거를 자기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니 술 마시고 싶어? 그러면 우리 마피아 조직에서 돈을 갖다 받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판매처를 만들어서 후에는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마피아들로 인해서 이 술 관련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범죄 증가율이 24%나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마피아에 의한 암시정 폭력의 폭발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게 금주법이 1920년대에 폐지된 이후에도 이 밀주 유통망을 이용해서 시칠리아 마피아와 연계해서 서아시아의 헤로인을 유통하기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알카포네. 자, 마피아로 유명한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FBI에서 1980년대에 요 마피아 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세력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미국의 최대 범죄 조직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마피아들이에요.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대한 개츠비. 자, 위대한 개츠비들 많이들 요거 보셨겠지만 이게 금주법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조사하면서 알았던 부분인데, 자, 위대한 개츠비는요, 금주법 시대에 몰래 술을 유통해서 성공했던 그 당시에 개츠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한 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그 일부는 바로 술을 마시고 싶었기 때문에 참가를 했던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대한 개츠비는요,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0년대 미국 사회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책들 중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밀주업을 통해서 개츠비가 엄청난 부를 얻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인문시장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나오게 된 불법 술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술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스피크이지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 스피크이지 법안이 아니라 술집, 스피크이지 술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간판이 없어가지고, 자, 내가 가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스피크이지 술집이라고 해서 그 대신에 간판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호를 대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술집.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처럼 생겼던 술집이 유행하는 게 바로 이 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금주법 시대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이 간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쓰지만 원래 이 시기에는 몰래 마시기 위한, 나라도 마시겠다, 어떻게든 마시겠다 싶은 사람들의 노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요 시기가 지나게 돼서, 자, 일단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게 뭔가 잘못되겠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피아도 생기고 범죄도 늘어나고, 그 당시에 마피아가 또 늘어나면서 동시에 범죄 증가율도 24% 증가를 했고, 여기 당시에 AAPA라는 참고로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AAPA에 따르면은요, 금주법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시니까 얘네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약에 대한 중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가장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느꼈었던 것이 뭐냐면은, 자, 금주법이 진행되는 13년 동안 술을 구할 길 없는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야, 이 사람들이 그냥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자, 원래 이 법안의 목적은 술을 끊어서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돌려서, 자, 노동력을 늘리는 게,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삶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 하냐면은 공업용 알코올을 가져나오는 거예요. 공업용 알코올은 어쨌건 여러 가지 뭐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을 가져오고, 페인트에서 술을 만들어내고, 향수를 마시면서 술 같은 음료를 만들어내고,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전하겠어? 예. 안 안전하지. 그래서 금주법이 시행되는 13년 동안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런 술을 마시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자, 그나마 그 시기에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알코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국에 가서 저 머리 아파요, 위스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금주법 시대지만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와인, 의료용 알코올이나 와인 같은 경우는 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서 와인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원래 미국 내 성찬식 와인 소비량이 1922년 기준 200만 갤런 정도였는데 1924년 기준까지 300만 갤런으로 50%가량 급등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금주법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무튼 어쨌건 폭력 금지법이 있어도 불법 폭력 조직이 생기고, 마약 금지법이 있어도 마약 봉지법이 생기고, 밀수 금지법이 있어도 불법 밀수업자가 생긴다는데, 자, 여기에서 절대 다수가 술 같은 것들에 관련해서 술은 그래도 이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법으로 금지시켰는데 거기에다 후폭풍까지 온다? 그럼 사람들이 금주법에 복종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자, 그래서 금주법에서 범죄가 급등하고 자유주의가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자, 결국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시 또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됐고, 결국 이 금주법을 끝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교훈을 못 얻은 나라 하나가 또다시 실험적인 법안을 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영국에서 영원히 담배를 금지하겠다. 야, 담배 니네들 펴봤자 좋을 것도 없는데 담배를 왜 펴? 영국발 21세기 금주법 사태가 바로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2009년생부터 지금 나이 기준 15세 이하부터는 평생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이 일단 1차 투표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원래 이게 지난해 10월쯤에 리시 수넥 총리가 이 법안을 제안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원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2009년생부터 담배를 피지 말라는 정책이 실행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갑작스럽게 끊어버리면 금주법처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자, 올해는 18세부터 담배 금지, 내년에는 19세부터 담배 금지, 그 다음에는 20세부터 이하 담배 금지로 하면서 사실 이 나이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절대로 2009년생은 담배를 못 피게 되는 법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얘네들이 사실 당연히 이유가 제로는 아닙니다. 사실 영국에서는요, 흡연자가 1970년대 이후 3분의 2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의 13%인 640만 명이 담배를 피우고요. 해마다 8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숨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은요, 그냥 일찍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여러분들 거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흡연자라고 리스팅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평생 다른 사람의 2배, 2.5배씩 내게 되게 됩니다. 그만큼 보험회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우리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흡연자들한테 보험 주는 거는 우리가 개손해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금연한 사람들한테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반값을 주는 반면, 반대로 담배를 꾸준히 피는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2배, 2.5배까지 할증 보험료를 차징하게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개발원 통계를 분석해보면 질병이나 입원에 대한 수술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1.4배에서 1.5배가량 된다라는 예의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기에서 담배가 심지어 중독성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1994년도 자료인데요. 94년도에서 나온 자료를 이거는 조금 오래돼서 사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94년도 자료 기준은요, 여러분들 헤로인이랑 코카인보다도 더 중독성이 높은 게 니코틴입니다. 대마초 중독성이 1인데 헤로인 중독성이 5인데 코카인 중독성이 4인데 니코틴 중독성은 의존성은 6이야.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데이터도 이거는 뭐 나무위키에서 갖고 온 거라 틀릴 수도 있는데 담배 의존성 자체는 헤로인, 코카인 그 다음으로 3위에 위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뭐 대마초, 엑스타시, GHB, 물뽕, LSD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의존성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이 니코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 니코틴을 끄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도 마라. 진짜 악발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게 바로 이 니코틴입니다. 예. 니코틴이에요, 니코틴. 이게 바로 니코틴이에요. 참고로 대마초는 의존성도 1위고 뭐 거의 대부분이 아주 진짜 담배에 비하면 아주 순한 맛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세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니코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피게 되면서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존재라는 게 바로 이 영국의 주장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 일단 실질적으로 이 담배 금지 법안을 만약에 실행하게 됐을 때는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생기긴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자, 이 세수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러분들, 담배로 인해서 영국 정부에서 벌어들인 돈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담배 세금으로만 영국에서 약 연간 12조 원에서 13조 원의 세금을 여러분들을 가져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세수가 만약에 담배 금지 법안을 제공하게 될 경우 이 세수가 사라지게 된다는 아주 커다란 단점이 있죠.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지. 장점도 있지. 뭐냐? 자, 만약에 사람들이 이 담배 피는 걸 끊게 될 경우 이 담배에서 나오는 돈으로 인해서 야, 우리가 앞으로 여태까지 이 담배를 피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이 돈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즐거움을 다른 곳에 쓰게 되면서 더 많은 돈들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영국의 주장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 NHS 기준으로요. 흡연 관련 질병으로 연간 170억 파운드의 비용을 영국에서 지출하는데 요거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된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인원 중 13%가 담배를 피는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여러분들 4명 중 1명은 흡연자입니다. 자, 그것만 봐도 거의 한 흡연을 하게 되면은 암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됐고 너무나 많은 리포트가 이거를 증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금주법도 실패했는데 야, 담배보다 훨씬 더 의존성이 적다라고 하는 금주법도 실패를 했었는데 야, 담배가 되겠냐?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 뉴질랜드가 금연국가를 실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금연국가를 실현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야, 전자담배를 피는 나라가 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요, 웃기게 미국은 담배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미국에서 담배 피우면요, 여러분들 한 달 기준으로 거의 한 800불에서 1000불 가까이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담배 피다가 하여간 그런데도 암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담배가 금지가 아닌데도 담배 암시장이 있어. 금주법도 그때 마피아들이 미쳐 날뛰었는데 영국이라고 안 그럴까?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 에? 자, 그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담배를 금지를 하지만 전자담배는 오케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영국도요, 사실 담배는 금지지만 일회용 전자담배는 금지지만 영구적인 전자담배, 내가 계속 필 수 있는 전자담배는 또 괜찮습니다. 야, 요게 많은 분들이 사실 뉴스에서 안 알려줬는데 영국의 금연 정책은요, 전자담배는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 금지 조치에서 영구적인 전자담배가 예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인 흡연자들에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흡연자 600만 명 중 100만 명에게 무료 전자담배 키트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영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일관된 이유를 제시를 해왔는데 전자담배, 베이프는
흡연보다 훨씬 덜 해롭다라는 게 바로 이 영국의 뭐 발표기는 하지만 근데 글쎄 아니 청소년들이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 이 담배를 피게 되면서 사실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10대 청소년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답니다. 3배.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어린 아동들이 접하기도 쉽고 맛있고 과일향, 민트향 등등 아주 맛있는 꿀맛의 전자담배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물론 그냥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하지만 여기에 니코틴이 중독된 친구들이 과연 다른 니코틴으로 팔을 뻗지 않을까? 금주법 시대에 술을 못 마신다고 술을 안 마셨나? 알코올 마시고 공업용 알코올 마시고 페인트 마시고 향수 마시고 마약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과연 이 담배 금지 조치가 가능할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듭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오늘 아주 21세기판 금주법 담배에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오늘도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말 라이브 주제까지 한 번 더 재미나게 여러분들하고 다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